오늘 낭독할 책은 결혼들은 왜 이럴까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배윤성. 며칠 전에 제가 배윤성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 문화센터에서 2주 동안 스피치 특강을 하는데요. 이때 와서 제 강의를 좀 들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작가님도 북토크와 또 이제 독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셋비치를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신유아의 북살롱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저자님들을 모시고 제가 북살롱을 진행을 합니다. 북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배윤성 작가님과 함께 북살롱을 진행을 합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오후 4시에 압구정에 있는 카페 연무장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실제 본인의 경험담입니다. 이 책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또 나쁜 것도 아니다. 실제 본인이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이 책에 좀 적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소설을 쓰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 소설 쓰는 작업은 잠시 좀 보류하고 이렇게 첫 책으로는 결혼들은 왜 이럴까? 결혼들은 왜 이럴까라는 책 에세이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이 소설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집필은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가님 소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하시고요. 어느 날 문득 이 결혼 전 신문사에서 근무한 게 공식적인 이력의 전부라는데 새삼스레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개인적으로 뭐 철학, 문학, 역사 등등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결혼 생활을 한 번 더 조금 생각하고 짚어보면서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요 이 목차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다지도 쉽지 않을 줄이야. 2장 좌충우돌 여기저기서 쿵쿵. 3장 저마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부터 살짝쿵 낭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다지도 쉽지 않을 줄이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엄마 되는 이야기. 1. 잘못된 선택인가? 여자대학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없는 교정에서 형들이라 불리는 존재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1987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 시간. 평소 같으면 중간까지는 막힘없이 술술 풀려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험지에 누워있는 수학 숙제가 외계어처럼 보였다. 1번부터 풀리지 않아 대강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나 통 풀 수가 없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자 나머지 것들도 주르륵 풀리지 않았다. 수학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시험을 볼 힘을 잃었다. 가슴이 방망이 질치고 눈물이 치솟아 멍하니 있다 수험장을 빠져나왔다. 담임 선생님은 내 수능 점수표를 받아들고 체력장을 뺀 점수냐고 놀라워했다. 모의고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재수를 할 것인가,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에 빠졌다. 다시 도전하려면 1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새벽부터 새벽까지 책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다. 1년은커녕 단 하루라도 수능 공부를 더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고사장을 나오면서 시험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지식 쓰레기를 머릿속에 쳐넣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심장이 멎어 죽느니 대강 성적에 맞춰 학교를 찾아보는 게 나았다.
목표했던 학교는 나보다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 쿨하게 양보하고 성적에 맞춰 학교를 고르기로 했다. 집에서 가깝고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선택한 학교는 여자대학이었다. 학교를 낙점했으니 과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 과를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대학에 대한 정보도 없었지만 내가 어떤 취향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시험에서 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황당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없이 연필을 굴려 답을 찍는 것처럼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이름이 그럴싸하다는 이유 하나로 나에게 스토너의 아처슬론 같은 선생님이 계셨다면 행정학과가 아니라 문학을 전공했을 것이다. 입학하자마자 대학도 전공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우선 학교가 문제였다. 여자 대학에는 여학생들만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다. 여중 여고 6년 동안 남자 구경을 못하고 살았는데 대학에서까지 동성무리 속에 파묻혀 젊음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는가? 꽃피고 새우는 아름다운 교정에 수희 아저씨와 교수님을 빼고 젊은 남자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니. 동아리를 가도 단대 과방에 가도 여자들만 득식을 거렸다. 교정에서 잘생긴 남자 선배를 형이라 부르며 쫓아다니려면 재수를 해야 했다. 에이, 이왕 온 김에 그냥 다니자. 교정에서 남자를 보기 위해 재수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전공이라도 재미있으면 학교 생활에 마음을 붙일 텐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들조차 정치학, 법학, 사회학, 통계학 등 각종 학문의 잡탕밥이 행정이라고 할 정도니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는 줄 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책을 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참고서를 들이팠다.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왔는데 나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경한 무력감에 빠졌다. 낭만이나 만족감은 느낄 수 없었고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조차 찾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했다. 구국의 일념으로 불타오르던 때도 있었다. 아주 잠깐. 대학과 전공만 문제가 아니라 시절도 문제였다. 대학에 입학한 해가 1987년이니 학교 분위기가 어땠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발을 들임으로써 수험생 시절의 무의미와 억압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다.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게 하는 중대한 역사적 기점에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학교는 최루탄 발사되게 되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은 젊은이의 양심에 맞지 않았다. 나는 화염병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가출한답시고 시내를 쏘다니기도 했다. 학교 정문에서 시위를 하다 제2의 이한열 열사가 될 뻔했다. 최루탄 파편이 정수리에 꽂혀 피가 얼굴까지 흘러내렸던 것이다. 친구들은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길 뻔한 나를 끌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시위를 하느라 정문 앞 광장에 누워있는데 한 무리의 친구들이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하이힐을 또각또각하며 지나갔다. 누구는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해 흙바닥에 누워있는데 누구는 분을 뽀얗게 바르고 미니스커트 아래로 가느다란 다리를 하늘걸었다. 그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 느꼈다. 자본주의 착취구조의 모순을 설파하는 친구들의 대척점에는 다른 생각과 이상을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안정된 직장,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그 합당한 조건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굳건하게 자신들의 이상을 지켰다. 상이한 두 부류는 절대 섞이는 법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녔다. 네, 제가 이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 결혼들은 왜 이럴 거랑 무슨 연관성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작가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적인 공통 결혼사. 눈앞에서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생생하게 보는 듯한 느낌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결혼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자 지나갔던 시간을 조금씩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들은 왜 이럴까? 작가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2월달 북살롱을 앞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2월 15일 오후 4시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작가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들은 왜 이럴까?